오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12년에 수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완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으세요. 그런데 이게 실화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도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자, 일단 시간을 2012년 4월 3일 저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죠. 날씨는 따뜻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는 신축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보안도 철저하고 CCTV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원 박모 씨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모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평소에 야근을 자주 하는 편이었대요. 시간은 저녁 8시 30분쯤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와요. 박모 씨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약 50m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부터 이미 누군가가 박모 씨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박모 씨가 코너를 돌 때마다 그 사람도 같은 방향으로 돌고 박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똑같이 따라 건너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요. 박모 씨가 아파트 단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어요. 마치 박모 씨가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박모 씨가 보안카드를 찍고 정문을 열어서 들어가니까 그 남자가 재빨리 따라 들어온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안카드를 찍고 들어갈 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보통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거나 택배 기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박모 씨도 처음에는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나중에 진술했어요. 그 남자가 박모 씨를 너무 가까이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보통 모르는 사람이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거의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박모 씨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파트 1동 현관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보안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했어요. 이때도 그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박모 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남자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박모 씨가 슬쩍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는 170cm 정도, 마른 체형의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얼굴은 나중에 박모 씨가 진술하기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다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문이 열렸어요. 박모 씨가 먼저 타고 그 남자도 따라 탔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모 씨가 자기가 사는 5층 버튼을 눌렀는데 그 남자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가 갈 층을 누르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박모 씨가 몇 층 가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5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떨리고 있었대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박모 씨가 나중에 증언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모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 남자가 계속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5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박모 씨가 먼저 내렸는데 그 남자도 따라 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박모 씨가 본격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5층에는 4개의 호실이 있었는데요. 박모 씨는 503호에 살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똑똑히 따라와요. 박모 씨가 걸음을 늦추면 그 남자도 걸음을 늦추고 박모 씨가 빨리 걸으면 그 남자도 빨리 걸어요. 완전히 박모 씨의 걸음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박모 씨가 503호 문 앞에 도착했어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복도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략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요. 그냥 서서 박모 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박모 씨가 혹시 몇 호에 가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대요. 이때 박모 씨가 정말 무서워졌다고 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고요. 박모 씨가 재빨리 열쇠를 문에 넣고 돌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남자가 뛰어온 거예요. 10m 거리를 순식간에 달려와서 박모 씨를 뒤에서 밀쳐버렸어요. 박모 씨가 비틀거리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남자가 같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확히 8시 45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박모 씨가 왜 이러세요? 나가세요. 라고 소리쳤는데 그 남자가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박모 씨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해요. 박모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 남자를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쳤죠. 다행히 화장실 문에는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박모 씨가 재빨리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화장실 안에서 박모 씨는 최대한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죠. 시간은 8시 47분이었어요. 침입 당한 지 불과 2분 만에 신고한 거예요. 정말 침착한 대응이었죠. 박모 씨가 112에 한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112죠?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영통구 메탄동 아파트동 503호에 모르는 남자가 저를 따라서 들어왔어요. 지금 화장실에 숨어서 신고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112 상황실에서는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어요. 가장 가까운 파출소의 순찰차가 출동했죠. 순찰차가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이 8시 52분이었어요. 신고 접수 후 딱 5분 만에 도착한 거죠. 정말 신속한 대응이었어요. 경찰 2명이 아파트 1동으로 뛰어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5층 복도에 도착한 경찰들이 503호 문 앞에 섰는데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정말 조용했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박모 씨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고 했는데 왜 대답이 없을까요? 경찰들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마스터키를 요청했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경찰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에도 방에도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박모 씨가 화장실에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도 집 안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니요? 경찰들이 집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현관에는 신발이 2켤레 있었어요. 박모 씨 것으로 보이는 하이힐과 남성용 운동화. 거실 바닥에는 박모 씨 핸드백이 떨어져 있었고 핸드폰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 잠금 장치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경찰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가 더욱 미스터리했어요. 8시 45분에 박모 씨와 수상한 남자가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은 확실히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5층에서 누군가 나가는 장면은 전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CCTV를 봐도 8시 45분 이후에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비상계단은 어떨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비상계단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깜깜했어요. CCTV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 비상계단 CCTV가 고장나 있었어요. 정확히는 카메라 렌즈 부분이 의도적으로 파손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돌이나 단단한 것으로 렌즈를 깨뜨린 것 같았어요. 이거 완전 의도적이잖아요. 누군가 미리 비상계단 CCTV를 고장 내놓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즉,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는 증거였어요. 경찰들이 비상계단을 확인해 보니 계단 중간중간에 발자국 흔적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급히 내려간 것 같은 흔적이었죠. 그리고 1층 비상계단 출구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니 8시 50분경에 한 대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박모 씨가 실종된 거예요. 경찰들이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어요. 밤새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6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야산에서 등산 나온 주민이 박모 씨를 발견한 거예요.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충격적이었어요. 박모 씨 손목과 발목에 끈으로 묶인 흔적이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야산 입구에서 발견 장소까지 이어지는 발자국이 두 사람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걸어가는 발자국, 다른 한 사람은 끌려가는 듯한 흔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발자국 옆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였어요.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가 3개나 있었어요. 범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뭔가를 기다렸거나 범행 후에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국과수에서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했어요. 야산 근처 도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쯤에 수상한 차량 하나가 지나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흰색 소형 승용차였는데 차량 번호판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사팀이 해당 번호 패턴에 맞는 차량들을 모두 조회했더니 수원 지역에 등록된 흰색 소형 승용차 중에서 47대가 나왔어요. 사건 발생 3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수원 팔달구에 있는 한 고시원 사장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고시원에 사는 입주자가 가지고 있는 차인데 며칠 전부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였어요. 그 차가 바로 수사팀이 찾고 있던 흰색 소형 승용차였어요. 그 차의 주인은 오원춘이라는 42세 남성이었어요. 약 6개월 전부터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며칠째 고시원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오원춘의 고시원 방에서 발견된 것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벽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의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에는 빨간 펜으로 CCTV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아파트의 출입구,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위치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파트 관련 자료들이 있었고 서랍에서는 밧줄, 테이프, 장갑, 심지어 작은 망치까지 발견되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인 범행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어요. 컴퓨터를 켜보니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아파트 보안 시스템, CCTV 사각지대, 비상계단, 구조 등등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수없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 파일들이었어요. 여러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주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박모 씨의 사진도 있었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지 5일 후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수배 중인 오원춘이 우리 PC방에 와서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PC방을 포위한 후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원춘은 PC방 구석자리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어요. 체포 당시 오원춘의 모습은 수척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숨어 다녔던 것 같았어요. 체포되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오원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그가 몇 달 전부터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무직 상태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 보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어요. 인터넷으로 아파트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범행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오원춘은 오후 6시부터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혼자 들어가는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명의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박모 씨를 선택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오원춘의 마지막 진술이었어요. 그날 누구든 상관없었다. 혼자 들어가는 여성이면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완전 무차별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컸어요. 특히 112 신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어요. GPS 위치 추적 시스템이 의무화되었고 아파트 보안 시스템도 강화되었어요. 비상계단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티 패스백 시스템으로 한 번에 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바뀐 거였어요. 이 사건 이후로 문 뒤에 누군가 따라온다는 상황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뒤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둘째, 이상한 사람이 따라온다 싶으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 가야 해요. 셋째,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해요. 넷째, 이웃들끼리도 더 관심을 가져서 서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2012년 그 봄날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